네, 정치 테마주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동안 이제 관련된 정치 테마주, 조국 테마주를 한두 번 정도 체크를 해드렸는데, 오늘은 이제, 장중에 안철수 테마주가 또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그러니까 안철수 테마주가 갑자기 움직인 것은 사실 뭐 새로운 이슈가 나와서는 아닙니다. 그런데 안철수 전 대표 같은 경우 시장에서 계속해서 이제 주목을 하고 있어요. 결국은 지금 정치권에 새로운 인물이 없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계속해서 안철수 역할론이 커지고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전에 그 선거에서 패하기는 했지만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지금 시장에 그렇게 내세울 만한 인사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안철수 복귀론이 꾸준히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조국 테마주가 한풀 꺾였다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슈의 실현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 법무부 장관으로 조국 씨를 임명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제 기대감이 실현이 된 거죠. 그래서 조국 테마주 화천기계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오늘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진행이 되다가 밀렸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다른 정치 테마주를 찾다가 오늘 또 안철수 테마주인 안랩과 써니전자로 엮여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써니전자는 이제 과거 그 안철수 연구소 시절의 임원과 이제 관련이 있다라고 해서 올랐어요. 물론 써니전자 측에서는 안철수 대표와 지금은 관계가 없다라고 이제 밝힌 상황이기는 하지만, 네, 어찌되었던 간에 관련주로 여전히 엮여 있는 상황이고, 안랩은 뭐 안철수 연구소죠. 네, 말할 것도 없이 안철수 관련해서는 사실상 중심주의 역할을 하고 있다. 단지 써니전자가 이제 안랩보단 시가총액이 낮기 때문에 조금 더 가볍게 움직이는, 네, 그런 성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내용들을 한번 보면은 최근에 이제 안철수 관련해서도 이슈가 좀 꾸준히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특히 이제 안철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걸 좀 유리하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유리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이게 보수 쪽으로 이제 평가가 되잖아요. 근데 이게 또 완전히 보수도 아니에요. 그쵸? 약간은 진보 보수 같은 스타일이 조금 이제 녹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이제 바른 미래당 내 당에서 가장 이제 연관성이 높기 때문에 바른 미래당이 가장 이제 어떻게 보면 안철수에 대한 러브콜을 보내는데, 여기서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도 러브콜을 같이 보낸단 말이에요. 왜냐면 이 바른미래당과 자유한국당의 색깔을 다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안철수 씨의 SNS를 최근에 보면은 정치로 복귀해라라는 그런 언급들도 좀 많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김무성 한국당 의원이 최근에 이제 안철수 씨, 그다음에 황교안, 유승민 이렇게 대권 주자에게 애국심을 갖고 우파 통합을 주도해야 된다라고 이제 안철수라는 이름을 충분히 언급을 했고, 또 최근에 이슈가 됐었던 바른미래당의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에도 은퇴할 생각이 없으면 빨리 와야 된다. 추석 전에 와서 자신의 역할을 찾아야 된다. 네, 이렇게 이제 알려졌어요. 그리고 지금 특히 이제 주목하는 게 뭐냐면 안철수 전 대표 같은 경우에 지금 외국에 있잖아요. 근데 지금 비자가 오늘 9월에 끝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9월에 비자가 끝나면은 한국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정치 복귀의 가능성이 계속해서 이제 제기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영향력이 뭐 절대적이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여론기관에서 조사한 차기 대통령 후보 결과를 보면 안철수 씨가 이제 1.5%의 낮은 지지율을 보이기는 했어요. 근데 지금 야권에서는 인물이 사실상은 이제 워낙에 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금 기본적으로 현재 시점에서는 지지도가 높고, 근데 이제 이낙연 국무총리를 제외하면은 이게 점유율이 뭐 압도적으로 높은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이번에 임명된 조국 법무부 장관, 그다음에 뭐 이재명 경기지사, 박원순 서울시장, 뭐 이 정도의 지지율인데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1강의 다 약구도라고 봐야 되나요? 그래서 이낙연 국무총리 말고는 뚜렷하게 떠오르는 대권 주자가
현재로서는 없어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안철수가 이제 새로운 카드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크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제 성향상 보수의 성향을 띠고 있지만 약간 진보 보수 같은 성향을 띠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바른미래당이나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매력으로 다가옵니다. 복귀를 하면은 사실 무조건 이득이에요. 뭔가 이제 대권이나 이런 부분에 안 나간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안철수 관련된 테마주는 금방은 안 죽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특히 써니전자는 사실 이제 가볍기 때문에 이제 단기간 급등한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안랩 같은 경우에는 실적적인 측면에서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보완주가 계속해서 움직이는 부분들, 그리고 안랩도 제가 예전에 기업 분석을 해드렸습니다만 안철수 테마주라는 꼬리표를 떼고도 보안산업 부분에서의 성과를 꾸준히 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조금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무시할 수는 없다라는 관점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치 테마주를 투자하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하지만 이런 다이나믹한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은 또 참고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주식을 장담할 수는 없지만 제가 그래도 강한 가능성을 말씀드리는 건, 안철수 테마주는 쉽게 안 죽을 겁니다. 꾸준히 움직임이 나오고 급등도 한두 번 정도는 앞으로 충분히 나올 거예요.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안철수라는 존재가 주는 그 무게감이 물론 그렇게 크진 않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인물 자체가 너무 없기 때문에, 인물 자체가 진짜 너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여론을 조금이라도 끌 수 있는 그런 인물들로 테마주가 이제 순환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다 보니까, 안내과 써니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번 급등이 조금 눌림이 나타나면은 충분히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좀 관심 가지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정치 테마주 중에서 계속해서 이슈가 되는 종목일 것 같으니까 정치 테마주를 보시는 분들은 흐름을 꾸준히 좀 체크하실 필요는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치 테마주가 계속해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뭐 앞으로도 이슈가 되는 건 체크를 해드릴 거예요. 근데 단지 단기간에 이제 트레이딩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분들만 접근하실 수 있는 게 정치 테마주다라는 점에서는 이제 변함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명심을 하시고 매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